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 있나요? 도로 위에서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경적 소리는 끊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짜증은 점점 높아지고 겨우 몇 센티미터 앞으로 움직였나 싶으면 다시 막혀버리는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 아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말이죠. 이걸 당신의 관계에 대입해보세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아끼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똑같은 문제를 피하려 애쓰고 결국 똑같은 침묵으로 돌아오는 상황. 아무리 대화를 나누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느낌. 이것이 바로 관계의 교착 상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개인 성장과 영적 성장에 관한 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관계 교착 상태란 커플이 반복적인 갈등에 갇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보통 겉으로 드러난 사소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이 자리 잡은 가치관의 충돌, 충족되지 않은 감정적 욕구 또는 말하지 못한 꿈과 같은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죠. 이런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적인 충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은 단순한 마찰을 넘어서 감정적 거리감을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를 점점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커플들이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항상 문제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왜 잘 풀리지 않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서로에 대해, 또는 관계가 이래야 한다고 믿는 것에 대해 스스로 흡수한 거짓말들이 실제 문제보다 더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관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원인은 대화 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와 자주 다투거나 반대로 거의 말을 섞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미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친밀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종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진짜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좌절감일 때가 많습니다. 비난, 냉소적인 말투, 눈을 굴리는 행동, 혹은 침묵조차도 모두 일종의 대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은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특히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긴장감이 감돌게 됩니다. 이럴 때 대화는 연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커플이 평소보다 부정적인 대화를 덜 할수록 그 순간만큼은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칭찬, 따뜻한 말, 적극적인 경청 같은 긍정적인 대화가 관계 만족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가 어려운 순간에는 긍정적인 대화를 늘리는 것보다 부정적인 대화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비난과 좌절, 냉소가 대화의 기본 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자존심을 지키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더 긍정적으로 말하려는 것보다 방어적 태도와 판단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그대로 되짚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통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공감과 진심 어린 경청을 우선으로 하는 태도는 이 악순환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논쟁에서 벗어나 상대와 협력하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상대방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애 욕구를 알아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로 오래 함께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종종 좌절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말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런 침묵 속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정작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친밀감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 즉 자기 개방과 상대방의 반응성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냥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은 자기 개방을 막아버립니다. 이건 결국 친밀감의 핵심을 차단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공유하는 행동, 이를 감정적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친밀감 형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이런 욕구를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와 감정적 거리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암묵적인 기대가 아니라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했나? 그리고 암시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간단하고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너무 벅차서 힘들어.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이런 표현은 다소 취약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을 내 세계로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끊임없이 밖에서만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연습을 지속하다 보면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욕구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진심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대화는 고착된 패턴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연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짜 친밀감은 이런 솔직한 소통을 통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나름의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 선호도, 버릇, 그리고 단점까지 함께한 시간과 감정적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지도는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그들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익숙함은 점점 경직된 틀로 변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어차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기대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려 해도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들의 이미지와 다르다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인식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행동조차도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정하게 행동하면 이건 내가 뭐라고 해서 하는 거지라거나 결국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식은 멈춘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드러냅니다.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저 사람이 변해야 해. 저 사람이 더 노력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시각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내가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만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반응, 기대 중 어떤 것들이 이 관계를 교착 상태에 머물게 만들고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거나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거나 소통 방식을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내가 먼저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작은 노력을 인정해주거나 대화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줄이거나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면 관계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 사람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무엇을 달리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와 동기를 제공하며 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리고 서로가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함께 진화하려 할 때 꽃피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내 역할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꿀 때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강하고 유연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아레볼루션이었습니다.